김세윤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극장들도 굉장히 타격이 크죠. 크죠. 이게 2004년에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고 그래서 네. 지금은 각 극장에 이제 표가 팔리고 이런 게 다 총괄적으로 집계가 되잖아요. 전산 처리돼 가지고 예. 그 망이 생긴 이후로 최저 관객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네, 지금 사실은 뭐 사상 초유의 일을 다들 겪고 있는데 네. 사실 극장가도 마찬가지고요. 영화 소개하는 김세윤 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겠어요. 그렇죠. 저는 일단 일상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매일매일 언론 배급 시사회가 있어서 예. 사실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하루에 한 편씩 극장 가서 영화를 저도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난주에 한 번도 극장을 안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시사회가 없어서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경험이고 근데 이런 와중에도 뭐 개봉일을 연기하고 상황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그렇죠. 사실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영화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정해진 날짜에 개봉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래서 그중에 한 편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 너무 아까워요. 이 영화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요소가 충분하고 아마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꽃피는 봄에 굉장히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영화로 충분히 소문이 날 영화인데 네. 이게 이번 주에 개봉해요. 한참 뭐 고심하고 회의를 했지만 그냥 정해진 개봉 날짜에 개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화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극장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영화를 또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저도 글들을 봤어요. 극장에 갔는데 뜻하지 않게 대관이라고 표현하죠. 한 100석, 200석 되는 극장에 혼자 앉아서 영화를 봤다거나 네.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어서 밀폐된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긴 한데 많은 사람이 오히려 모이지 않아서 오히려 어느 때보다 편하게 봤다는 글도 사실 올라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하긴 해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전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그렇죠. 예. 각각 개개인들이 극장 가는 여부는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아주 멋진 영화 이런 예. 영화가 있다. 이번 주에 혹시라도 극장에 가실 마음을 먹고 극장에 가신다면 참고하시라고 아니면 혹시 이번에 극장 나들이를 주저하신다면 나중에라도 혹시 이게 VOD나 그렇죠. IPTV로 오면 한번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소개하는 영화의 제목은 네. 제목을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예.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거 제목은 이런데 예전에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찬실이 그 복도 많지 뭐 네.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윤여정 배우님께서 어떤 그러한 말을 할 법한 할머니 역할로 등장하시고요. 영화 제목은 찬실이는 복도 많지인데 개봉 날짜 보고는 일단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밝혀지고 말았고요. 아이고. 네. 네. 이 영화는 일단 수상 경력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3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러한 그 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 3개를 휩쓸었던 한국 독립영화고요.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장편 부문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관객상이라는 건 그야말로 관객들의 투표로 뽑는 상이거든요. 관객들이 보고 좋은 평가를 네. 내린 거 아니에요? 뭐 심사위원들이나 평론가들이 준 상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는 물론 심사위원들이 주지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영화를 직접 본 관객들이 아주 흔쾌히 표를 줘서 최고표를 받아서 관객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네. 일단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어떤 술자리가 있어요. 예, 아주 기분 좋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술 마시기 게임이죠. 정확히 말하면 술 마시게 하기 게임인 거죠. 예, 그래서 즐겁게 게임을 하는데 아마도 감독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져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쇼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 이제 장난인 줄 알았군요. 네, 이야기를 했는데 장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영화 감독 지명수 감독이라는 감독께서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돼요. 심근경색으로. 네. 근데 바로 이 지명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들려고 준비하던 영화는 뒷산에 살리라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 네.
그 영화를 촬영하기로 하고 고사를 지낸 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영화의 프로듀서, 예. 그 영화를 총괄하는 PD가 네. 바로 찬실입니다. 아. 예. 근데 감독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공중분해가 됐고, 찬실이는 그럼 복이 없는 건데? 그쵸. 시작부터 복이 없죠. 그리고 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고요. 예. 이게 무슨 인생의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만들려고 했던 영화가 뒷산의 살려라였잖아요. 영화가 시작하면 찬실이가 이사를 가는데 뒷산으로 갑니다. 산이 있어요? 도시의 제일 뒷산. 도시의 제일 뒷산에 변두리 산꼭대기 어떤 문간방 하나를 얻어서 이제 살림이 쪼들려서 그쪽으로 이사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네네. 그래서 누가 봐도 복이 없는 찬실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영화가 정말 다 끝나고 나면 아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말을 관객도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 핵심적인 건 그 새로 이사간 집에 주인집 할머니가 바로 윤여정 배우님이 연기하는 네. 복실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실업자가 된 프로듀서 찬실이가 뭐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 영화에 출연하기로 했던 배우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를 합니다. 아, 네. 그 배우가 바로 윤승아 배우가 연기하는 소피라는 캐릭터고요. 가사 도우미로 이제 배우네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집에 프랑스어 과외 선생님이 와요. 젊은 영화 감독 지망생 영이라고 하는 남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를 보고 또 마음이 또 설레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 포스터를 보시면 웃긴 게 맨 왼쪽에 팬티에 러닝 셔츠만 입은 남자가 하나 서 있어요, 포스터에.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데요. 바로 이 찬실이 앞에 어느 날 본인이 장국영이라고 주장하는 사나이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멀리서 보니까 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아비정전에서 만보춤을 추던 그 복장으로 지금 네, 등장한 바로 거군요. 그 복장 그대로 나타나서 본인이 장국영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찬실이 주변을 얼쩡거리기 시작하고 하필이면 그때가 또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팬티와 러닝셔츠만 입고 누가 봐도 추워하는 게 분명한데 안 춥다고 주장하는 장국영이라는 남자는 대체 찬실이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로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얘기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정확히 잡히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고요. 코미디인데 따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우프다고 그러죠. 예. 네. 웃긴데 슬프기도 한 묘한 느낌의 아주 멋진 독립영화가 나왔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 김초혜 감독이 여성 감독이고 이게 장편영화 데뷔작인데요. 네. 어쩌면 본인의 삶이 많이 녹아있는 시나리오라고 해요. 23살에 막연하게 나는 영화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독립영화 프로듀서가 돼서 한 7년 정도 프로듀서로 활동하다가 영화 속 찬실이처럼 정말 하루아침에 이제 실업자가 되고 나서 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영화. 어쩌면 자신을 닮아 있는 40이 넘도록 뭐 하나 이룬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뭔가를 좀 이 인물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빛날 찬 열매 실자를 써서 주인공 이름을 찬실이로. 찬실이라고 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음악을 한 곡 들을까요? 이 영화의 엔딩에 노래가 한 곡 흐릅니다. 예. 노래를 부른 사람은 이희문이라고. 이 경기민요 네. 싱싱하던 친구 네. 아니에요? 예. 제가 예전에 여기서 판소리 복서라는 영화 한번 소개할 때 이희문 씨의 노래를 한번 틀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곡을 이희문 씨가 불렀어요. 예. 가사를 잘 들어보셨으면 해서 노래도 재밌고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일종의 주제가입니다. 그러네요. 제목도 보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네, 아주 재밌는 곡이니까 이 노래의 느낌이 영화의 느낌과 비슷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희문 씨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듣겠습니다. 잔실이는 복도 많지 잔실이는 복도 많지 재밌는데요. 예. 이희문 씨가 노래한 찬실이는 복도 많지.
네. 야, 이 이민호 씨가 뭔가 여름에 제주도 해변가에서 파라솔 그늘에 누워서 듣고 싶은 노래. 개량 한복 입고 개량 한복 입고 약간 스무디를 마시면서 들어도 되는 전인지 노래 씨는 같아요. 또 이게 전래 동요 같다고도 하셨고. 네. 아니 이 영화 음악을 보니까 정중엽 씨가 했군요.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베이시스트였던 정중엽 씨가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음악을 담당했고요. 네. 이 노래 역시 정중엽 씨 작품이고요. 어허. 노래 가사는 김초희 감독이 직접 쓰고 노래는 이제 이희문 씨가 불렀죠. 이게 영화 끝나고 엔딩에 쭉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주인공 찬실이를 연기한 배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찬실이는 복도만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장면에 찬실이가 등장해요. 그런 그렇군요. 영화들 예.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한 명의 캐릭터가 한 명의 인생 이야기일 경우에 한 명의 캐릭터가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영화가 그런 케이스인데 네. 이 찬실이를 연기한 배우는 강말금이라는 배우예요. 아마 굉장히 낯설 거예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이 영화가 첫 번째 주연 작품인데 그 전에 단편 영화 자유연기라고 하는 단편 영화에 엄청난 연기를 보여줘서 사람들 눈에 확 이제 들어온 배우거든요. 근데 바로 자유연기를 연출한 감독이 그 단편이었죠. 네. 단편 자유연기를 연출한 감독이 82년생 김지영을 만든 김도영 감독이거든요. 김도영 감독도 자유연기라는 단편으로 확 인정을 받아서 82년생 김지영으로 장편 데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강말금이라는 배우도 그 자유연기라는 단편 영화의 연기로 인정받아서 이번에 첫 장편 영화를 찍은 거죠. 참고로 자유연기는 지금 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혹시 강말금이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저력을 확인하시려면 자유연기를 N포털 사이트에 치시면 무료로 볼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니 강말금 배우도 그렇고 김초희 감독도 그렇고 어쩌면 삶의 어떤 궤적이 찬실이를 닮아 있는 분들이에요. 이 찬실이를 연기한 강말금 배우도 20대 초반에 배우의 꿈을 품었지만 사실상 그 꿈을 접었다기보다는 미뤄뒀다고 해야 되겠네요. 예. 20대를 직장인으로 살다가 20대 말에 사표를 쓰고 나이 서른에 배우를 시작한 배우거든요. 야,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나이 40에 드디어 첫 번째 영화 주연을 맡아서 이번에 개봉을 하는 게 바로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영화를 연기한 주연 배우도 영화를 연출한 감독도 그리고 어쩌면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쩌면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찬실이처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들 모두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이 김초희 감독과 아마 비슷한 세대가 아마도 저랑도 비슷한 세대일 것 같은데 특히 90년대에 막 영화 보고 흔히 말하는 영화광이었거나 영화광이 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네.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요소들이 영화에 등장해요. 그 뭐냐면 키노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던가 그리고 그 집시의 시간이란 영화에 대한 애정을 막 고백한다던가 그리고 여기에 영화에 심지어 장국영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의 장국영, 홍콩 영화, 특히 아비정전 이런 영화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거나 결정적으로 이 영화에는 MBC FM 정은임의 영화음악 실제 방송분이 짧게나마 등장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밤에 정은임의 영화음악을 듣고 낮에 대학로나 종로의 코아 아톨이나 대학로의 동승 시네마텍 같은 데서 장국영 영화나 에밀 쿠스트리차 영화를 보았던 세대라면 아마도 이 영화의 어떤 요소가 훨씬 더 반가울 거고요. 예.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찬실이의 삶이 훨씬 더 살갑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 지금 왜 이 영화가 개봉하는 이때 이거 바이러스의 창궐은 이거 뭐 거의 네. 천재지변에 가까운 거니까 네. 김세윤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어떤 이런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약간 좀 내일처럼 좀 가슴 아프고 슬프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 네. 제목을 기억해가지고요. 네. 찬실이는 복도 많지. 네. 이 영화 제목을 기억해놨다가 네. 나중에라도 꼭 보면 되는 거죠. 뭐 지금 극장 갈 형편이 못 되면. 네. 야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옆에 영어 제목이 있잖아요. 네.
그 럭키 찬실. 네. 이건 뭐 직역하면 운이 좋은 찬실 아니에요. 럭키 네. 찬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복과 과연 이 영어의 럭키가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약간 조금 다르죠? 느낌이. 러브와 정의 관계 같은 거 아닐까요? 그쵸.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영화 제목이라도 한 번 더 말해야 되겠네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 네. 이번 주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극장에서 볼 마음을 먹으신 분은 극장에서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집에서 보실 수 있을 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감독이 이 영화를 관객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했던 뭐 일종의 연출의 병 같은 게 있어요. 그 한 문장을 읽어드리면 예. 기다리고 기다려도 내내 겨울일 것만 같던 혹독한 계절을 지나서 비로소 봄을 맞이했을 때 느껴지는 가슴 벅참. 그것이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관객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속에 이렇게 예쁜 봄꽃이 피어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분들께도 그런 느낌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제가 이 영화를 한 줄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표현은 한 줄 평. 궁상맞은 인생을 곰살맞게 그려낸 영화라고. 네. 곰살 맞다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네. 몹시 부드럽고 친절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상맞은 인생을 곰살맞게 그려낸 아주 예쁜 영화. 한 줄 평 이런 거, 네. 머리 막 굴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 맞추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어서 네. 저는 일단 라인부터 시작합니다. 궁상 맞다 다음에는 뭐뭐 맞다를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랩을 한번 해보지 그래요? 아니요. 네. 집에서 그거 운 맞춰가지고 쫙 네. 라인 맞춰가지고 쫙 맞는 다음에 한번 모자 그 거꾸로 이렇게 쓰고 헤이요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출발 비디오 여행의 영화 대 영화 대본 쓸 때 네. 그 대본이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 맞추는 말장난이었거든요. 네. 그때 좀 많이 좀 해소했어요. 근데 그 대본 안 쓰면서 쌓여있던 걸 이럴 때 쓰는 거죠. 궁상맞은 인생을 곰살맞게 그린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2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처음에 이분 저는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얘 잘 보내셨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내일 신청곡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천식이는 복도 많지. 이거 중독성 있네. 네. 문천식 씨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실이 천식이. 예. 그러니까. 예. 붙이기 박치기 같은 거. 1982번. 예. 네. 재밌네요. 예.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캐릭터는 장국영입니다. 네, 그리고 장국영을 실제로 사랑했던 장국영의 영화를 사랑했던 감독의 애정이 담겨있는 캐릭터인데요. 네. 뭐 장국영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죠. 장국영의 아비정전의 엔딩곡이 원래는 영화에는 매연방 버전이 쓰였는데 예. 나중에 장국영이 그거를 자신이 다시 커버해서 새로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거 하종지 아비정전. 아비정전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노래를 오랜만에 골라봤습니다. 참 우리식으로 이렇게 한자를 읽으면 네. 참 재밌으면서도 웃기기도 하면서 뭐 좀 이상하기도 하면서 그래요. 하거 하종지 아비정전 중국어 발음은 제가 참 그래서 중국어로 하기도 어렵고 네. 그냥 한국어로 하죠 뭐. 네. 자, 장국영 씨가 부른 하거 하종지 아비정전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